제가 이제 월급 수입이 없어진 상태로 딱 3개월 지냈습니다. 지난 6월 말 퇴직했으니까는 7월 한 달은 마지막 월급으로 살았고 8월, 9월, 10월 이렇게 3달은 국민연금 43만 4천 원, 기초연금 30만 7천 원, 이렇게 74만 1천 원이 저희의 유일한 월 수입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은퇴한 노인이 월 7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인데요. 최근에 환율도 높고 물가 상승으로 해서 70만 원이라는 돈, 실제로 이른바 가처분 소득 가치로 따지자면 불과 얼마 전에 비해 보더라도 6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봐야겠죠. 그래서 저희 경우를 비유해서 월 생활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. 독립단독 노인의 3개월 가계부를 공개하겠습니다. 지난 8월, 9월, 10월 저 총 생활비는 219만 4천 원이었습니다. 월 평균으로 따지자면 73만 1천 원인데 적자를 면한 경우죠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동식물의 기초 대사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치 먹고 살 만큼의 아주 필요 불가분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. 제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의 사치는 허용되지 않은 채 먹고 자고 하는 데만 쓰여진 비용이라 하겠습니다. 조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주거비가 월세 22만 원, 가스, 전기가 각각 만 원씩 이렇게 24만 원씩 월 지출되었는데요. 이제 겨울에 들면서 난방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 제가 중소도시에 사니까 가능하지 수도권이나 서울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핸드폰 쓰는 통신비와 건강보험비가 합해서 6만 원, 그리고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비, 이 식품비에는 제가 반주를 즐기니까 소주 막걸리 값도 포함됐는데요. 월 18만 원씩 썼네요. 담배값이 월 한 8만 원 정도. 의료비가 매달 이렇게 혈압약인가 뭔가 이런 거 따져서 한 3만 원에서 좀 더 쓸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그 외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니까 편집기 사용료 1년치 18만 원 썼고요. 또 4차례에 걸쳐서 한 9만 원 정도의 외식비도 썼네요. 그리고 다이소 같은 데 이용한 잡비 몇만 원 썼고요. 그런데 저는 이 3개월의 사례가 쭉 지속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. 사람 사는 게 항상 예외적인 현상도 늘 일어나는 것이고 또는 엉뚱하게 큰 돈 들릴 도 있는 것입니다. 이쯤에서 우리 은운세 영상 제1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. 은퇴 후에 노인 1인당에 월 130만 원의 생활비가 든대요. 그런데 연금이나 이런 거 이전 소득이 130만 원 되는 비율이 8%밖에 안 된대요. 그러면 100에 92명은 은퇴 후에 살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. 그것도
뭐 어떻게 이제 좀 팔자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 58세인데 자기는 최소한 잡아도 한 달 생활비를 400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한 달에 보험금이 120만 원씩 되고 뭐 은퇴해서 보험금은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넣는지, 그리고 뭐 아파트나 자동차 관리비 같은 거 매달 얼마씩 수십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가전이나 뭐 가구나 이런 것도 때 되면 교체를 해야 돼. 그게 또 얼마가 들어가고, 또 경조사가 뭐 얼마가 들어가고. 그래서 뭐 자기는 최소한 400만 원은 있어야 한 달 생활을 한다 이런 거예요. 근데 자기 몫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190만 원 나온대요. 그리고 부인 몫으로 130만 원, 120만 원 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연금들이 한 20만 원, 이렇게 토탈 하면은 330만 원 된다고 그래요. 그러면 4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, 400만 원이 있어야 살아야 되는데 33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니까 70만 원이 모자르잖아요. 이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양반 또 뭐 재취업 하려고 이제 뭐 나대고 있는데, 주로 보면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퇴직하면 그렇게 막 자격증을 따려고 난리를 쳐요. 근데 그 노인네 그 뭐 무슨 뭐 바리스타니 뭐니 해가지고 노인네들 그 자격증 따가지고 그렇게 써먹을 때가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, 근데 이 양반은 또 거기에다 욕심을 더 내가지고 또 이제 자녀 결혼 자금도 지원해야 된다. 또 자녀 요새 뭐 집 사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주택 자금도 좀 보태줘야 된다. 그리고 생활 규모도, 생활 수준도 과거 현직에 있을 때보다 뭐 나는 줄일 수 없다. 뭐 이렇게 막 욕심이 드럭드럭 붙어있게 400만 원 아이가 뭐 500만 원, 600만 원 있어도 뭐 부족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경우가 어떻습니까?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은퇴 생활비가 월 400원 필요하다 한 경우도 있고, 저처럼 비루하기는 하지만은 7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.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다 보면은, 저는 이렇게 가난을 얻고 살아가자 하더라도 꼭 한둘 형제는 그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. 왜 더 안 버느냐, 일 안 하려 드느냐, 책임을 져라, 역할을 해라 하면서 가면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아, 저 사람 저렇게 살려는가 보다 하고 보고 있지 못하고 비난하고 질타하는 주변 인물이 있기 마련이죠. 남의 인생을 내 틀에 맞춰놓고 그것과 다르면 견디지 못하는 성질이죠. 저는 이렇게 저렴한 생활비로 쭉 살아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.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 사는 게 생각지 못하는 수입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때문에 저희 캠핑카를 만들 때 붙박이형으로 장비를 차에다 고정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화물차로 쓸 수 있도록 분리형으로 준비해 둔 것이죠. 또 한 지출의 부분은 여행 경비인데요. 3개월 동안 장거리 여행 3회를 포함해서 소모품이나 차량 유지비 등등 130만 원 썼습니다. 이 생활비와는 별도로 차량 유지비와 여행 경비는 따로 벌어야 하는데, 이 부분은 살아가면서 숙제로 남겨놓고 그때그때마다 풀어나가야겠죠.